오늘은 이제 흉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흔히 흉터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 다된 흉터, 뭐 손톱에 베인 흉터, 볼에 자국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흉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범위가 더 넓고 적용 범위가 더 깊습니다. 흉터라는 것은 이제 보시면 흉터는 왜 생기냐면 결국은 우리 몸에 결손이 생길 때 흉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보면 뭐 손톱에 긁힌다든지 불에 데인다든지 하면 사람 몸 결손이 생기면 그걸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흉터로 남는 건데요. 흉터의 본질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딱 한 가지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이제 실질 기관이 있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피부다. 근데 피부가 이렇게 손상을 당한다 했을 때는 이걸 세포가 채워야 되겠죠. 여기 이제 세포가 있고, 세포가 있는데, 흉터가 왜 남냐면 이 세포가 세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포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있으면 흉터가 안 생기겠죠. 근데 세포가 없어지기 때문에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채우는 것은 콜라겐이라는 게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콜라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먹는 콜라겐도 있고, 뭐, 마시는 콜라겐도 있고, 여러 가지 콜라겐이 있는데, 실제로 콜라겐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우리 몸의 결손 부위도 채워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래된 고택이라든지, 여러분 오래된 집에 가보면 거미줄을 쳐주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게 콜라겐이 거미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미줄처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몸에 보면, 여기 폐가 있고 우리 몸속에 간이 있죠. 그러면 이제 폐나 간에 우리가 예를 들면 결핵에 걸렸다. 결핵에 걸리거나 이제 간 경화, 예를 들면 B형 간염 같은 게 B형 간염. 보시면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염증입니다, 전부 다. B형 간염이라든지 다이라든지 일종의 염증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결핵균이나 B형 간염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세포를 파괴시킨다든지 폐 세포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결손 부위를 다 채워주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간 경화 세포가 죽는 부위라든지 이 폐 세포가 죽은 부위를 이제 거미줄이 채우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흉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우리 몸 속에 있는 흉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간 경화라든지 폐 경화라든지 우리 몸 속에 있는 뭐 신장 결핵이라든지 신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과 가서 치료를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몸에는 염증이 거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부위로 다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 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흉터로서는 이제 뭐 화상 흉터라든지 또 예를 들면 어디가 넘어져가지고 찢어져서 꼬맨 자국이라든지 이런 거 다 흉터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흉터의 모든 공통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실제를 채우는 거랬죠. 피부도 이렇게 보시면 피부도 이제 피부 모형도 알겠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세포입니다. 이게 전부 다 세포인데요. 이 세포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화상 흉터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피부를 표피하고 진피로 최대한 나누는데 이게 이제 화상 흉터가 이제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이렇게 나눠집니다.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그러면 이제 1도, 2도, 3도의 기준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세포가 날아가는 정도예요. 자, 진피가 얼마나 손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이제 전 문제인데 이런 세포 조직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뭐 모공 흉터도 마찬가지로 모공 흉터도 1도, 2도, 3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흉터가 얼마나 재생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흉터 비중을 나눈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흔히 말하면 나이가 들면 흉터도 잘 안 났고 예를 들면 한번 작됐을 때 어렸을 때 보면 잘 꿰매는 건 잘 없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나이가 들어서 꿰매면 이게 이제 흉터가 잘 안 났게 되죠. 그런 원인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콜라겐이 문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콜라겐의 변성이 오게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노화학자들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20년 간격으로 콜라겐 변성이 온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20년 간격. 그러니까 1살일 때하고 20살일 때하고 40살일 때하고 60살일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콜라겐이 변성이 오는 거예요. 콜라겐이 일종의 말하면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인데 단백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걸 단백질을 이루는 것은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아미노산 보면 우리 뭐 보면은 뭐 히스티딘, 알라딘, 알라닌, 그다음 이런 거 쭉 한 20여 종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이 아미노산이 쭉 배열을 하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노화학자들이 연구하자면 이 20년마다 한 번씩 이 단백질, 이 아미노산 구조가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일 때는 더 안 좋아지고 40살 때는 더 안 좋아지고 60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재생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 이제 이 콜라겐의 당화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당화. 당화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이제 당, 우리 포도당 말씀하죠. 포도당이 콜라겐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단백질로 또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노화 DNA 예를 들면 유전자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변성도 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포도당 이런 당들, 그래서 저들이 요새 막 단 걸 먹지 말아 그러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라는 건 결국은 탄수화물 최종 산물이 당이거든요. 이 당이 결국은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콜라겐을. 그래서 콜라겐의 변성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당뇨 환자들 보시면은 이제 이 당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의 가장 최종적인 문제가 뭐냐면 당이 결국은 이 당화 콜라겐 현상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온몸에 다 문제가 생기죠.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수정체도 다 콜라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장도 다 콜라겐으로 되어 있고, 우리 몸의 모든 단백질이 다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콜라겐이 전부 다 변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피부까지 다 변성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아지는 게 결국은 이런 두 가지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도 이렇게 다쳤을 때 그냥 이렇게 해결이 되면 흉터도 안 나고 그럴 텐데, 이런 콜라겐 변성이라든지 당화 콜라겐 이런 게 늘어나서 흉터도 잘 안 나게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거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흉터 치료에는 줄기세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콜라겐 자체가 변성이 오고 몸 자체 세포 자체에 변성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줄기세포, 요즘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줄기세포죠. 그래서 흉터라든지 한번 염증으로 해서 생긴 이 흉터 문제는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줄기세포 치료가 아직도 좀 쉽지는 않죠. 아직도 이렇게 결과가 좀 일정하지가 않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직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많이 상용화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흉터의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흉터의 종류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일단 급성 흉터, 그래서 만성 흉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성 흉터라는 것은 흔히 뭐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예를 들면 화상을 입는다든지 해서 갑자기 오는 걸 말하죠, 흉터는. 그래서 이건 이제 갑자기 오는 거, 사고라든지 화상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피부에 손상이 오는 걸 우리가 급성 흉터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흉터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몸에 만성 흉터가 오죠. 예를 들면 주름도 일종의 만성 흉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름이 흉터다 말씀드리면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잘 설명드리겠고요. 저희 성형외과 영역에서 탈모, 비만, 이것도 일종의 흉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부 다 문제가 뭐죠? 결국 콜라겐 변성이 오는 거죠. 콜라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오는 거,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오는 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부 장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만성 흉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죽는 것,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뇌에 흉터가 온다. 이게 결국은 치매예요. 결국은 뇌에 어떤 염증,
결국은 최종적으로 염증이 와서 흉터가 생기는 게 전부 다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은 저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다루기 힘들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주름하고 탈모, 비만 정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